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후원해주신 분이 계세요. 예, 인균님 하고요. 연옥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연옥님께서는 시간아 빨리 가라 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금치님, 일국의 장관 따위와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와 맞먹으려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아까 어떤 분, 미니님께서는 판검사 탄핵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해야 합니다.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그리고요, 영애의리님, 법조기자의 팩트방송 곧 1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8,3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좋아요 숫자가 3,700개밖에 안 되네요. 예, 많이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균님, 예, 반가운 길벗, 예, 저 후원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송승창님께서도 오셨고요. 조수님 오셨네요. 정권재탈환님 반갑습니다. 바질 호킨스님 오셨네요. 이평야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진퇴양난 김건희 특검법, 절대 거부 못할 거다 라는 게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김건희 특검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죠. 비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토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다들 생각하실 텐데 사실 비토라는 것이 이 거부권에서 나옵니다. 거부할 수 있다. 이걸 비토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토권이 윤석열한테 있죠. 자, 그래서 누구나 이 윤석열이 비토권을 행사해가지고 아마 김건희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즉 김건희 특검법이 최종 입법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을 합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행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잘하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못하겠는데? 아니, 잘하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가 오히려 탄핵을 당하겠는데?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윤석열은요, 김건희 특검법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바로 탄핵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을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뭐 어찌 되기는 이혼이지 뭐. 이혼이냐 탄핵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윤석열. 제목을 바꿀까요?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이혼이냐 탄핵이냐. 그것도 재밌다. 한번 제목을 바꿔보는 것 같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퇴양난이 아니라 이혼이냐 탄핵이냐. 야, 재밌게 되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두 번째 주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다음 달 12월 말은요, 윤석열 정권에게 있어서 운명의 시간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운명의 시간입니다. 왜 운명의 시간이냐? 예. 자, 잠시만요. 이 프레젠테이션이 약간, 예.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잠시 좀 제가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이 다음 달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이게 제가 뭘 좀 잘못 만들어 놨더니, 예. 자, 다시 한번, 예. PPT를 조금 수정을 하고요. 예.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는 12월 말은요, 윤석열 정권에게 있어서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4건의 특검법이 연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 대기 중인 특검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요 4가지입니다. 요 4가지는요, 말 그대로 신속 처리 안건, 즉, 각 법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을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만들어둔 법입니다. 그게 바로 신속 처리 안건인데,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총 4가지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가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고요. 두 번째가 50억 특검, 세 번째가 이태원 특검, 네 번째가 최수근 상병 특검입니다. 이 중에서 50억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월 26일에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60일이 지나는 12월 26일이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두 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도 일정 기간 이상 이 법을 심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심의하는 시간이 최대 2개월인데 그 2개월이 이제 12월 26일이 되면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 말이 되면 이 김건희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태원 참사 특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특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12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만약에 이 두 특검법이 조금 미뤄져서 처리될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특검까지 3개가 묶어져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내년 3월쯤 되면은 이 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국회 본회의가 조금만 정상적으로, 김진표가 조금만 정상적으로 사회를 본다면 내년 1월쯤에 이 3가지 법이 한꺼번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 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4개 법은요, 윤석열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뭐가 된다? 예, 불법이 됩니다. 이 4가지 사건 다 보세요. 뭐가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걸려 있거나 윤석열의 가족이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솔직히 말해서 김건희가 걸려 있지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빠져나온 이유, 지금까지 김건희가 기소당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거는 윤석열의 사적 이해가 걸린 사건입니다. 50억 클럽 특검 결국에 이 50억 클럽 이거를 왜 수사 안 하고 넘어왔느냐. 일부분을 또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역시도 윤석열 본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검 결국에 윤석열 지는 똑바로 했는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윤석열의 사적 이해가 걸려있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윤석열이 직접 노발대발해가지고 이 사건을 지 멋대로 법과는 상관없이 지 멋대로 손질했다. 주물럭댔다라는 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윤석열의 사적 이해가 걸려있어요. 다 윤석열이 대상이야. 윤석열 아니면 윤석열 마누라가 대상이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거부한다면 뭐야? 내 사적인 이해 때문에 이 법들을 거부권 행사한다는 얘기 되지. 즉 국가 권력을 대통령이 공정하게 써야 될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될 국가 권력을 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야. 자, 이거 가능할까요? 될까요? 안 되죠. 자, 조국 전 장관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반대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이냐, 가정의 파탄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지고 가정의 파탄이냐, 윤석열의 탄핵이냐, 이혼이냐, 여기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의 개인적인 이익, 사적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가 권한을 행사하면은 그거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돼요. 보자. 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할 때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다 라고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 제3호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즉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라고 합니다. 즉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 그 다음. 자, 용어 정의 계속 해볼게요. 용어 정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4호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자, 사적 이해가 관련이 돼가지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 윤석열 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순간 뭐가 된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안 돼, 못해.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에 사적 이해 관계자. 자, 앞서서 보시피 사적 이해 관계라고 돼 있죠.
사적 이해관계, 이게 사적 이해관계가 뭘 말하느냐? 사적 이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뭐? 공직,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예.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뭐 고문, 자문, 임용되기 2년 이전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 등등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예. 뭡니까? 공직자 자신과 그 가족이 관련된 사안이면 뭐라고? 사적 이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사적 이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해야 한다. 내가 사적 이해가 있는 일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라고. 이거 다 사적 이해가 있습니다. 라고. 신고해야 돼. 자, 여기서 말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여기에 뭐가 있다? 제4호에는 개인, 법인, 단체, 영업 등에 관한 자기 혹은 부자기 의무 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즉, 특검법은 누군가한테 수사를 할 의무, 그리고 수사를 받을 의무,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게 됩니다. 자, 개인. 이 개인, 사적인. 자, 그 다음 8호 봅시다.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자, 뭐다? 김건희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네. 빼박으로 걸리네. 그죠?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바로 걸립니다.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에 손을 대는 순간 사적 이해가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 회피도 하지 않고 손을 댄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당연히 불법이지. 예.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그만 내비두자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 만약에 윤석열이 이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렸다. 일단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적어도 윤석열이 이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결과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 자신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내 자신이 연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야.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그죠? 예.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린다면,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린다면 무슨 일이 생긴다? 예. 탄핵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직무를 회피하면 어떻게 된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거부권 행사 가만히 놔두면 뭐가 된다?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법으로 성립이 돼요. 만약에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지 않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경우는 누가 대신 공포할 수 있다? 예,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대통령이 나 이거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손 들고 나가야 되고,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법을 대신 공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다? 이거는 법 위반인 거고 바로 탄핵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이혼이겠지.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윤석열이 상식이 없는 놈이니까 아마도 이혼당하는 것보다는 아마 탄핵당하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은 이 상황에 처하면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꼼수를 부리려고 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꼼수가 또 다른 조작 수사가 아니겠나. 저는 사실 약간 그런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윤연아님, 불법이 상시적이더라. 예, 윤석열이 지금 그렇죠. 경준이님, 날리면처럼 억지 쓸 것 같다. 그렇죠? 억지 쓰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건 탄핵 사유 하나 축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윤석열과 맞서 싸우는 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 싸움을 분산시키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낙연 같은 놈이 딱 그런 놈인 거야. 에? 이낙연 같은 경우 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사법 리스크 있는 거에 대해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는 왜 얘기 안 하면서 왜 자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해야 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도덕성 이걸 따돌할 게 아니라 지금 대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통령의 도덕성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낙연 그놈은 그 새끼 눈깔이에는 윤석열은 안 들어오나? 그놈은 눈깔이 확 팥불나 그냥 맛이. 참 지금 그게 단순히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투쟁의 전선을 분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서울대 나왔다면서 국무총리까지 했다면서 그런 것도 모른다면 두 가지죠. 양심이 없는 놈이거나 능력이 없는 놈이거나. 아유 씨. 열받는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